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과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토종 AI 한돌과의 은퇴대국 제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2국은 호선, 맞바둑으로 치러지는데 3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에게 승리를 거뒀던 이 구단이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민통선 내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올해 포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최근 민통선 밖에서도 감염 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되며 농가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기정통부 1, 2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과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병선 신입과기부 1차관은 전북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석세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영하권 강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서쪽 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진 뒤 휴일에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맑겠지만 밤부터 흐려져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릴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올해도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성탄절에 내리는 하얀 눈은 마치 산타의 선물처럼 설렘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선물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산간에는 눈이 내리지만 그 밖의 내륙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눈보다는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에서는 성탄절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사이 기온이 낮아 눈으로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눈 없는 크리스마스는 지난 2015년 이후 벌써 4년째입니다. 실제 관측 기록을 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을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서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총 9차례 20%에 머물렀습니다. 5년에 한 번꼴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셈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지난 2015년으로 서울은 0.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어지고 있어 확률상으로 봤을 때 내년 성탄절은 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해마다 2.97mm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역에 따라 오름폭이 달랐는데 제주 부근이 4.26mm로 가장 컸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오름폭이 3.48mm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면이 오르는 것은 기후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용 우주망원경 위성 키옵스가 남미에서 발사됐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5시 54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외계 행성 규명 위성 즉 키옵스를 러시아 소유스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키옵스는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파악된 가까운 항성을 관측하는 용도로 발사되는 첫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앞으로 3년간 지구 700km 상공의 궤도를 돌며 행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세돌 9단이 토종 AI 한돌과의 은퇴 대국 제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3년 전 알파고와의 대결과 똑같이 이번에도 이 구단의 78번째 수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수차례 표정을 찡그리며 고심을 거듭하던 이세돌 9단이 회심의 한 수를 둡니다. 토종 AI 한돌의 공격에 오히려 역습으로 대응한 기습적인 78번째 수. 놀란 듯 2분 넘게 장고를 거듭한 한돌은 단수를 치며 대국을 이어갔지만 오히려 치명적인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격했던 100요석 석점이 모두 잡히면서 승률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싸움이 결판난 하변에 몇 수를 더 두던 한돌은 결국 92수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구단의 불계승. 앞서 신진서와 박정환, 김지석 등 국내 내로라 하는 최정상 기사들을 모두 무찌른 한돌의 첫 패배입니다. 물론 한돌의 실력 우위를 인정해 이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한 젖바둑이었지만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인공지능의 승리를 거둔 유일한 인류로 남은 이세돌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승리를 거둔 2번의 대국 모두 신의 한 수는 78수였습니다. 그 알파고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수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수였거든요. 객관적인 실력에서 앞서지만 처음 대국을 치르는 젖바둑에 인공지능 한돌이 큰 착각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허무하거든요. 2, 3국에 좀 한돌이 조금 시간은 없겠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1국에서 이세돌 9단이 승리하면서 제2국은 미리 2점을 깔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겨루는 호선으로 치러집니다. 알파고보다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돌과의 공정한 맞대결에서도 신의 한 수가 나올지 이 구단과 바둑 팬들은 다시 한번 3년 전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세돌 9단이 상대한 토종 AI 한돌은 3년 전 알파고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돌 9단의 묘수에 예상보다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이 1국에 적용된 젖바둑에 대한 학습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불과 92수 만에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3년 전 알파고를 무너뜨렸던 78번째 수가 이번에도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다른 인공지능이 예상하지 못한 묘수였습니다. 이세돌 9단께서 두신 78수. 한돌은 그쪽 수를 전혀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AI의 허점을 찌른 2016년과 2019년의 78수를 두고 이세돌 9단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알파고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수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수였거든요. 그 한돌이 좀 생각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고. 78수 이후 한돌이 바둑의 정석과 동떨어진 실수를 연이어하며 자멸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돌 9단은 의외라고 표현했지만 약간의 실망감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기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허무하거든요. 개발사는 1국에 적용한 젖바둑, 그러니까 이세돌 9단이 2점을 깔고 시작한 경기 방식에 한돌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저희가 실제 젖바둑에 대해서 준비하면 한 2개월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분명이라면 분명인데 그렇게 원래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 학습량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 학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한돌은 젖바둑이 아닌 맞바둑 대결에서 프로 기사들 상대로 오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더구나 전승을 거둔 버전은 이세돌 9단과 대결하는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사양이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젖바둑을 훈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관련 기사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봤다는 씁쓸한 댓글도 상당수 달렸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홈 제품들을 서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통신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젝트 커넥티드 홈으로 이름 지어진 이번 사업은 스마트홈 제품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통일된 통신 규격을 채택해 제품 간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들 기업은 먼저 화재 경보 장치와 보안 시스템, 전원 플러그, 창문 블라인드, 냉난방 공조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홈 기기의 표준 규격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보안 카메라,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체들이 이처럼 손을 잡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 감염 멧돼지가 많은 민통선 내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올해 포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최근 고민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한 이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달 전부터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멧돼지는 현재까지 모두 40여 마리, 연천과 파주, 철원 등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3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뢰 철조망이 세워진 강원도 철원, 민통선 경계 지역, 실탄을 사용하는 포획 작전 때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아직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멧돼지에 대한 사살이나 포획이 더욱 집중됐는데요. 올해 강원 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가 2만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최근 2달 동안 잡은 멧돼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근 2달간 3만 5천 마리, 매일 평균 630마리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개체 수는 더 늘어납니다. 최근 2달간 한 10,000마리 잡았거든요. 강원도에서만.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있어봐야 눈 많이 오고 추워지면 엄청 내려와요. 워낙 먹을 게 없어갖고. 민통선 내부에서 진행된 멧돼지 사살 작전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일단 중단됩니다. 매주 사흘씩 군 장병과 엽사들이 섞여 조를 짜 진행했는데 장기간 이어진 활동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군하고 같이 하는 거. 예. 뭐 일단 이틀- 저 민간인 피로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휴식기라고 그래야 되나? 걱정은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민통선 밖에서도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민통선으로부터 무려 13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반경 10km 이내에는 40여 개 농가,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도 방역 초소를 쉽게 빼지 못합니다. 12시 들어가고 8시에 나가지. 아침에 그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 좀 힘드시겠어요. 춥거나 이럴 때는 좀 어때요? 추워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소독은 해야 되니까 그 예방 소독이니까 꼭 해야 돼요. 농가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감염 멧돼지가 농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이동 통제가 유지되면서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정상적인 도축 출하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식이 서양식과 비교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육류 섭취가 많아진 우리 식단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잡곡밥에 다양한 나물과 달걀, 약간의 고기가 들어간 비빔밥, 김치와 된장찌개를 곁들인 전형적인 한식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식단을 짠 미국 건장식과 일반식은 쇠고기 샌드위치나 햄버거, 유제품, 샐러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과체중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한국인 54명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식단을 각각 4주씩 섭취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식을 먹을 때가 아무래도 좀 더 몸에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양식은 좀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2주에 걸친 실험 결과 한식을 먹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9.5%, 중성 지방은 22% 낮아졌습니다. 반면 미국 건장식과 일반식은 총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증가했고 중성 지방은 한식보다 덜 낮아졌습니다. 특히 한식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유익항균이 증가했는데 일부 유산균은 김치를 먹을 때만 생긴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서구화된 질병의 뭔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영양학회지 2곳에 잇따라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한식의 중요성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연구진은 한식이 유전적 차이에 의해 특히 한국인에게 더 좋고 미국 등 서양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규제기관과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유럽을 방문해 스위스 의약품청,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전청과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은 어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분야 협정을 맺었습니다. 식약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전청, 유럽의약품 품질위원회와는 규제 정보와 의약품 심사 평가 정보 등 상호 기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위해 정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의약품 규제 수준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아사나질소를 소형 용기에 넣어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사나질소를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첨가물로 파는 아사나질소는 2.5리터 이상의 금속 용기에 충전해 유통해야 하고 소형 카트리지 형태는 제조와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쓰이는 이른바 해피벌룬에도 아사나질소가 담기자 정부는 지난해 아사나질소를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영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전자담배 광고나 마케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를 포함한 4개 회사가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들은 전자담배 이름, 가격 등의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웹사이트가 아닌 만큼 담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없다고 심의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전자담배를 겨냥해 제작된 보건당국의 3차 금연 광고가 오늘부터 소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번째 금연 광고 전자담배 편을 내년 2월 말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TV, 라디오, 종합편성 채널, 극장,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광고는 화면을 이분할해 금연한 사람과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의 경우를 보여준 뒤 전자담배를 택한 사람에게 끊고 싶어 택했다면 금연하는 게 맞다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된 산업이나 문화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즉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 백문백답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